만약에 콘크리트가 금속처럼 휘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술, 공학 시멘트 복합 재료, 줄여서 ECC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인프라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받으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 발밑,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콘크리트의 취의성, 다시 말해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성질입니다.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변에 쩍쩍 갈라진 도로나 낡은 건물들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콘크리트가 가진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휘어지는 콘크리트가 어떻게 등장했고, 또 이게 실제 건축과 인프라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바로 콘크리트의 숙명과도 같은 취성 문제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성령 차이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잡아당기는 힘, 즉 인장력에 대해서 일반 콘크리트는 0.01%만 늘어나도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ECC는 무려 300배가 넘는 3%까지 쭉 늘어납니다. 이 엄청난 유연성, 바로 이게 모든 혁신의 시작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설계 철학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ECC는 내부에 아주 미세한 섬유들을 섞어서요. 힘을 받았을 때 쩍 하고 크게 한 번에 깨지는 대신에 수많은 미세 균열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치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유연한 금속처럼 움직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유연성이 실제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가장 혹독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지진 지역의 초고층 빌딩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진이 잦은 곳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공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거대한 구조물이 막대한 지진 에너지를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 일본의 공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철근으로 보강한 ECC, 이걸 건물의 핵심 부품인 연결부에 적용한 건데요. 이 연결부는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ECC를 사용함으로써 이 부품이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서버처럼 지진 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력한 지진을 시뮬레이션한 후에 보니까요. 일반 콘크리트보는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RC-EC보는 균열폭이 0.3mm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죠. 이 말은 즉슨 큰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건물이 거의 손상 없이 즉시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실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여러 초고층 건물에 이미 적용이 됐고요. 이 건물들은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성공적으로 견뎌내면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지진에서 지켜낸 기술이 이번에는 우리 일상과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끊임없는 보수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바로 교량과 도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때 덜컹하면서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축 이음 장치인데 이게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쉽게 고장나고 그 틈으로 물이 새서 다리 전체를 부식시키고 그래서 또 비싼 돈 들여서 고치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해결책은 개념적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그 덜컹거리는 금속 이음 장치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그냥 ECC로 매끄럽게 채워버리는 거죠. 그럼 여름에 다리가 늘어나면 ECC도 같이 늘어나고 겨울에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면서 완벽한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량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보수 한 번 없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이 방식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이 비교 결과를 보시면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같은 자리에 일반 콘크리트로 보수한 곳은 이틀 만에 금이 갔지만 ECC로 보수한 곳은 무려 5년 뒤에 다리 전체를 교체할 때까지 멀쩡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교통 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자, ECC의 능력은 단지 유연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밀성, 즉 물을 막아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댐과 같은 거대 구조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ECC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60년이나 된 댐인데 표면은 다 갈라지고 여기저기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물이 새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죠. 댐 같은 핵심 구조물에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위험입니다. 여기서 ECC의 진가가 또 한 번 드러납니다. 댐을 통째로 부수고 다시 짓는 대신에요. 기존 댐 표면 위에 고성능 방수막처럼 30mm, 그러니까 3cm 두께의 ECC 층을 얇게 분사하는 것만으로 보수를 끝냈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이 수치가 기술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ECC는 3%나 늘어나는, 그러니까 엄청난 변형을 겪은 후에도 웬만한 멀쩡한 일반 콘크리트보다도 물이 더 안 샌다는 뜻이에요. 균열이 가도 방수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의 자기 치유에 가까운 놀라운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지진에 견디는 빌딩, 오래가는 다리, 그리고 물이 새지 않는 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ECC의 진짜 가치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데요. 건물의 지진 피해라는 문제에는 임장연성이라는 특성으로,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 문제에는 피로 저항성으로, 또 수자원 시설의 누수에는 수밀성으로 대응합니다. 각 문제에 딱 맞는 최적의 특성을 발휘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ECC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강도에만 집착하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유연하게 변형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공학적으로 설계된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단지 콘크리트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재료가 가진 한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설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혁신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오늘 이 내용을 보신 미래의 연구자 그리고 공학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재료의 한계에 도전하시겠습니까?